요즘 솔라나, SO의 가격 상승세가 정말 무섭죠? 네, 시장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상승 뒤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떤 이야기 말씀이시죠? 바로 솔라나 재단이요. 몇몇 특정 기업들한테 SOL을 시장 가격보다 싸게, 그러니까 할인해서 팔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 할인 판매들 말씀이시군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 막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줄여서 DAT라고 부르잖아요. 이 기업들의 폭발적인 증가랑 아주 깊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DAT라는 기업들이 재난에서 할인받은 SOL을 포함해서 아주 대규모로 SOL을 자기들 자산으로 쌓아가고 있어요. 네. 뭐랄까, 특정 암호화폐, 그러니까 여기서는 SOL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장회사, 그런 새로운 형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솔라나 재단의 이런 공격적인 할인 판매 전략, 이게 과연 솔라나 생태계 성장을 위한 진짜 묘수일까? 아니면 좀 위험하게 통제 불가능한 공급 과잉이라는 시한폭탄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양면성이 확실히 있는 전략이라서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독특한 구조의 밝은 면, 또 어두운 면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솔라나 재단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솔라나 재단은 기본적으로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 조직이군요. 네. 주로 하는 일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여러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요. 커뮤니티 활성화나 솔라나 기술 홍보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솔라나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키우는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솔라나라는 배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선장 역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DAT,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이건 뭔가요? 재단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DAT는 특정 기업, 특히 그 상장된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주식 발행 같은 걸로 자본을 모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특정 암호화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는 SOL이겠죠. 그렇죠. SOL. 네, SOL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보유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 모델 또는 그런 기업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L 전문 투자익 보유 회사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일종의 SOL 전문 지주회사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하, 여기서 NAV니 MNAV니 하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던데 이게 중요한 개념인가요? 중요합니다. 이게 DAT 모델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NAV는 순자산 가치, Net Asset Value의 약자예요. 순자산 가치. 네, 간단히 말하면 그 DAT 회사가 가진 SOL의 총 시장 가치에서 부채 같은 걸 뺀 진짜 자산 가치죠. 네. M&AV는 여기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서 좀 더 조정을 거친 수정 순자산 가치무요. 수정 순자산 가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DAT 기업의 주가가요. 실제 보유한 SOL 가치, 즉 NAV나 M&AV보다 높게 거래되면 프리미엄 상태라고 하고요. 프리미엄. 반대로 낮게 거래되면 할인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 DAT 모델이 잘 돌아가려면 이 프리미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마치 우리가 아는 폐쇄형 펀드 같은 거네요.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이 다른 거.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프리미엄이 있어야 주식 발행에서 자금 조달하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왜 유독 SOL 기반의 DAT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요? 다른 코인들도 많은데?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첫째는 솔라나 네트워크에 SOL을 예치하면 이자를 주잖아요, 스테이킹. 그 수익률이 꽤 괜찮다는 점. 스테이킹 보상? 네. 둘째는 이더리움 같은 아주 큰 플랫폼에 비하면 아직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더 크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성장 잠재력? 셋째는 그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잖아요, 솔라나가. 그래서 디파이나 NFT 같은 분야에서 생태계가 아주 활발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 이것도 매력적이죠. 네, 확실히 장점들이 있네요. 물론 솔라나 재단이 또 적극적으로 이런 DAT들을 지원하려는 의지도 한몫 단단히 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이 할인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봐야겠어요. 듣기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보면 그 구조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우선 샵스 테크놀로지라는 의료기기 회사가 있어요. 의료기기 회사요? 네, 이 회사가 솔라나 재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700억 정도 되죠. 와, 엄청나네요. 이 규모의 SOL을 당시 시장 가격보다 15%나 싸게 할인해서 매입하기로 한 거예요. 15% 할인요? 와,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이 딜 하나로 샤플스라는 회사의 SOL 보유량이 그냥 확 늘어난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없나요? 좀 다른 방식은 없었는지? 있습니다. 헬리우스 메디컬 테크라는 회사는 아예 이름을 솔라나 컴퍼니로 바꿨는데요. 이름을 바꿨다고요? 네, 여기는 샤플스랑은 좀 달라요. 재단으로부터 직접 SOL을 대량으로 산 게 아니고요. 미래에 정해진 수량의 SOL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일종의 콜옵션을 받은 거예요. 아, 옵션이요? 당장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 네, 맞습니다. 당장 현금이 오고 가지 않아도 앞으로 SOL을 싸게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거죠. 금융기법이 동원된 겁니다. 와, 단순히 할인 판매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옵션이라니. 그렇죠. 더 나아가서 브레라 홀딩스라는 회사는 원래 스포츠랑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던 곳인데 아예 솔메이트로 사명을 바꾸고 SOL 기반 DAT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기도 이름을 바꿨네요. 솔메이트로. 네, 이들은 재단하고 SOL 할인 구매에 대한 의향서, LOI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알려진 바로는 재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사회 멤버 추천권까지 확보했다고 해요. 이사회 참여까지요? 와, 이건 뭐 거의 재단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아주 깊게 가져가는 모델인 거죠. 단순히 SOL만 싸게 받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긴밀하게 엮이는 겁니다. 이야, 정말 재단이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이네요. 이 외에도 DAT들이 더 많다고요. 네, 엄청 많습니다. 포워드 인더스트리라는 곳은 무려 16억 5천만 달러, 거의 2조 원 넘는 돈이죠. 이 자금을 모아서 SOL 중심 DAT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16억 달러. 또 유팩시, 디파이 디벨롭먼트 같은 곳들도 이미 상당한 규모의 SOL을 가진 DAT로 활동 중이에요. 최근에는 비전시스 AI라는 곳이 등장했는데 여긴 목표가 20억 달러 규모의 SOL DAT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0억 달러. 정말 규모가 점점 커지네요. 근데 이 회사들이 다 재단이랑 직접 할인 계약을 맺은 건가요? 그게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재단이 1차적으로 특정 플레이어에게 할인 판매한 SOL을 이 다른 DAT들이 2차 시장에서 다시 사들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재단이 직접 다 계약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재단이 직간접적으로 특정 기업들에게 SOL을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고 이 기업들은 그걸 발판 삼아서 SOL 보유량을 급격히 늘리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인 거죠. 네, 정리가 되네요. 재단이 SOL을 주고 DAT는 그 SOL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할인율이나 락업 기간, 옵션 조건 같은 세부 내용은 다르겠지만 큰 틀은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런 DAT 확산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빛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까요? 솔라나 생태계 전체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명확한 건 역시 SOL에 대한 실질적인 그리고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DAT들이 돈을 모아서 SOL을 계속 사니까요. 그렇죠. 수요 증가. 또 솔라나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사실 자체가 해당 DAT 기업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줍니다. 아, 일종의 인증 마크처럼. 네, 그렇죠. 뭔가 재단이 인정했다는 신뢰감을 줘서 투자자들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도 있고요. 수요 증가는 알겠는데 아까 재단이 SOL을 할인해서 푼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급이 늘어서 오히려 가격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했나요? 아, 그게 바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할인 물량이 풀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DAT들이 확보한 SOL의 상당 부분은 이게 바로 시장의 매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량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되거나 아니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팔 수 없도록 락업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락업이요. 매도 제한. 네,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유팩시 같은 경우는 보유한 SOL의 절반 이상이 락업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 절반 이상이나요? 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SOL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단순히 사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락업이나 스테이킹으로 묶이는 물량이 많아서 유통량이 줄어든다. 이거 재밌네요. 그럼 이 DAT들은 SOL을 가지고 또 뭘 하나요? 그냥 묶어만 두나요? 아니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DAT들은 보유한 SOL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지 않아요. 네. 이걸 활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죠.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받는 건 기본이고요. 솔라나 기반의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디파이로 또 굴리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얻은 수익이나 아니면 주식 발행 같은 걸로 새로 조달한 자본으로 다시 SOL을 매입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네. 이른바 SOL 보유량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예요. 이게 바로 SOL 기반 자산화, 에세타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를 더 빠르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솔라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죠. 물론입니다. 이제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부작용과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나요?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NAV와의 괴리 문제예요. 즉, 프리미엄의 지속 가능성 문제죠. 아, 주가가 실질 자산 가치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느냐? 네, DAT 모델이 성공하려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실제 보유한 SOL 가치, NAV보다 꾸준히 높은 가격, 즉 프리미엄 상태에서 거래되어야 해요. 그래야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고 그걸로 더 많은 SOL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DAT가 너무 많아져서 경쟁이 심해지면 이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할인 상태, 그러니까 주가가 보유 자산 가치보다 낮게 내려가면 자금 조달이 막히고 그러면 전체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관련 업계 내부에서도 DAT가 너무 많아져서 예전 같은 프리미엄 받기 어렵다. 이거 좀 거품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한 프리미엄 하락 압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또 다른 리스크는 희석 위험이에요. 희석 위험이요? 네.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때 자본 조달하려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반대로 주가가 NAV 아래로 떨어지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자사주를 매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회사에는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죠. 게다가 일부 DAT는 빚을 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SOL을 사기도 한다면서요. 그건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 점도 아주 큰 위험 요인입니다. 만약에 SOL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거나 아니면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왔는데 현금 흐름이 꼬이면 정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죠. 파산할 수도 있고요. 와,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DAT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그걸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실제 SOL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SOL 가격 보고 DAT 주식 샀는데 코인으로 바로 바꿀 수 없다.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교환 메커니즘이 없어요. 따라서 DAT 주식의 유동성은 실제 SOL 코인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고요. SOL 가격과 DAT 주가 사이의 괴리가 언제든 발생하고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뭔가요? 제가 볼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시장 충격의 전이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동조화 리스크입니다. 동조화 리스크? 네, 비슷한 구조를 가진 DAT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 특정 DAT 한 곳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 DAT 모델에 대한 신뢰가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다른 멀쩡한 DAT 주식까지 그냥 막 내다팔 수 있겠죠. 연쇄적인 매도 압력. 네, 그러면 이게 결국 SOL 자체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리스크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이 DAT 붐이 솔라나 생태계 전체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커 보입니다.
SOL 수요를 만들고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가격 상승을 이끄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단의 할인 판매를 통해 시장에 풀린 이 막대한 양의 SOL이 결국에는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결국 미래의 매도 압력. 그렇죠. 따라서 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각 DAT들이 얼마나 리스크 관리를 잘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운용 구조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만약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한다면요. 네. 그러면 암호화폐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자산 운용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쩌면 하나의 산업 표준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블록체인 재단들도 이런 식으로 토큰을 할인 판매하나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 재단이나 다른 곳들도요? 이더리움, 도지코인, 톤, 트론, 다오 같은 다른 주요 블록체인 재단들도 당연히 자기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씁니다. 그렇죠. 개발자들한테 보조금, 즉 그랜트를 주거나 해커톤 같은 행사를 열거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솔라나 재단처럼 특정 기업들에게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자기들 네이티브 토큰, 여기선 SOL이죠. 이걸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할인해서 직접 팔거나 옵션을 주는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평가받습니다. 아, 다른 곳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군요. 네, 규모 면에서도 솔라나가 훨씬 크고요. 방식도 더 직접적이죠. 확실히 솔라나 재단의 방식이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솔라나 재단이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과 시장 안정성 및 토큰 가치 유지라는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안정 사이의 딜레마. 네,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엑셀을 세게 밟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칫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에 놓인 거죠. 그럼 앞으로 이 DATT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계속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날까요? 아니면 좀 정리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결국에는 통합과 정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통합과 정리요. 네, 결국에는 강력한 자본 동원 능력, 또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 그리고 솔라나 재단과의 끈끈한 관계를 가진 몇몇 소수의 메이저 DAT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DAT들은 인수 압병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겠죠? 솔라나 재단 역시 초기처럼 막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파트너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많은 DET가 난립하는 게 오히려 생태계 전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규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상장된 DAT들이 많다는 점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DAT들이 상장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증권 관련 규제 당국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SEC 같은 곳에서요. 네, 특히 보유한 SOL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회계장부에 반영할 거냐, 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시급하고요.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를 얼마나 투명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DAT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SOL 가격 변동성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거의 같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네. 특히 실제 자산 가치, 즉 NAV 대비해서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DAT 주식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요. 해당 DAT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즉 운영 구조는 건전한지, 경영진은 믿을 만한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SOL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솔라나 재단의 SOL 할인 판매와 이로 인해 촉발된 DAT 붐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전략은 솔라나 생태계의 빠른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인 동시에 과도한 공급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히 기술만 좋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재단, DAT 기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금융공학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로운 모델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또 솔라나 생태계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라나 재단의 이 공격적인 드라이브 계속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할 시점일까요? 이 DAT 모델이 암호화폐 자산 운용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한때의 열풍으로 끝날지,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나마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